자, 선생님 하는 거 봐봐요. 자, 우리가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셀 수 있는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 그래. 셀 수 있는 거 하나, 두 개, 세 개, 뭐 동전 앞면이 하나, 둘, 세 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그러고, 그거를 관계식을 만든 걸 뭐라 그래?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여기다가 뭐 x값이 확률 변수가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했었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노란색이 어딨지? 어이씨.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는 그런 거야. 우리가 길이 측정한 이런 것들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뭐 1cm부터 5cm를 이렇게 수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대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길이, 몸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입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식으로 표현한 걸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변수가 이렇게 범위로 나와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산확률 변수랑 연속확률 변수에 대해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 이산확률 변수는 어디를 따릅니까? 얘네들은 이항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NP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 번 내가 했더니, 통계적으로 여러 번 던졌더니 얘는 확률이 이렇더라. 근데 그 통계적 확률이 결국에는 횟수가 늘어나면 수학적 확률이 되고, 그거에 의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값이 되더라. 우리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는 어디에 따르냐면 정규 분포에 따릅니다. 정규 분포는 미리 얘기해주면 얘는 평균이랑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따른다. 그럼 따른다는 얘기는 그걸로 풀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8번 듣는 통계의 확통이 마지막입니다. 뒤에 통계적 추정은 있는데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먹을 때도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앞을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배운 데까지 다 마무리 지면 앞에서부터 다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반도 했는데 2항 정리까지 연습 문제 풀 거고요. 거기까지가 숙제입니다. 근데 아마 다 하고 갈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앞반 잔소리 30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잔소리 30분 하고 수업한 거랑 지금 여러분들 2시 10분이니까 30분 정도 세이브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하고 갑니다. 네. 앞으로는 잔소리 줄이겠습니다. 잔소리 듣기 싫죠? 하면 막 문제 풀고 딴 데 쳐다보더라고요. 흥 안 할 겁니다. 자, 보세요. 흔들어 먹을 걸. 자, 보세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니까 범위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확률을. 그러면 fx는 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0 이상 2 이하면은 확률 변수가 0 이상 2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일단 주어진 걸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를 좀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할까 이렇게? fx는 3kx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확률 값이잖아요. 우리가 저기다 x에다 0 대입하면 확률 값인데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으니까 요 밑으로는 안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이렇게 좀 짧게 해도 되네요. 아예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게 4사분면이라는 표시는 해줘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k가 있는데 k는 그러면 0 또는 양수겠죠. 0이 될 수도 있죠. 0 또는 양수겠죠. 그러면 대충 여기다 이렇게 놓읍시다. 여기다 놓고 그럼 얘는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저기 0부터 2까지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2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0이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봐봐요. 0 대입할 때가 확률이 K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2 대입할 때가 확률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7K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범위니까 내가 범위니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대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이렇게 다 대입이 이렇게 되겠죠? 다 대입이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길이들을 다 합한 게 넓이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길이들은 뭐예요? 이 길이들은 다 확률 값이죠?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의 확률 값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저 문제를 보니까 0부터 2가 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예요?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죠. 1. 그러니까 얘 넓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예요. 1. 여기는 이런 모든 값을 다 합하면 얘가 넓이랑 같아지잖아요. 그럼 그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이제 우리 구할 수 있죠. 여기가 K고요. 여기가 7K라고요.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얘가 8K에다가 높이가 2 이렇게 한 게 1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K는 얼마예요? 8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는 전에 이산확률 변수에서 어떻게 했어? 확률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다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대입해서 확률 값을 다 더하면 1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은 다 대입할 수 없으니까 범위로 나오지? 범위로 나오니까 결국에 뭡니까? 넓이가 1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문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뭡니까?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저기 봅시다. 쟤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려봅시다. 구간함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센스 있게 하면 kx는 0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얼마예요? k고 얘가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2까지인데 저기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좀 애매하게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얼마? 잠깐만. 잠시만. 네, 여보세요? 네네, 어머니. 네네.
네. 네. 네네. 네네. 아, 그래요? 아, 네네. 네네. 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 안 된 부분은 일단 우선적으로 배운 걸 다 끝내고요. 제가 시간이 남으면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건 네, 수업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세요. 네. 해주시고.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학원에 얘기해야 되는데 까먹기 전에. 아무튼 제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 봐봐요. 얘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랑, 부호만 반대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2를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2를 대입하면 0이니까 제가 1차식이니까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2가 되겠죠? 1차 함수인데 2 대입하면 0이니까 요 점에서 요 점 그냥 연결하면 되죠? 1 대입해보고 2 대입하면 1 대입하면 K가 나와서 같은 점에서 만나고요. 2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0부터 2까지니까 얘네들이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1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다가 여기 밑변이 2고요. 높이가 K인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1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K가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X가 0에서 2분의 1 물어봤죠? 그러면 확률 변수가 0부터 2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K 값을 아니까 여기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 Y 값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알아낼 수 있죠. 됐나요? 요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뭐 저는 요거 닮음이니까 뭐 4분의 1 이렇게 응용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연수 문제 끝났죠? 자,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 보세요. 자, 정규 분포는 선생님이 아까 그 연속 확률 변수,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확률 밀도 함수, 얘네들은 이렇게 범위로 간다고 했는데요. 얘네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이런 거예요. 범위로 하는 확률 밀도 함수들 중에서 분포 형태를 표현하는 그래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선생님도 네이버 이렇게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어. 근데 그 여러 종류 중에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정규 분포를 따르기 위한 평균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정규 분포를 따르기 위해선. 그래서 얘네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얘네들을 꼭 제시해 줘야 됩니다. 얘네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얘네들에 따라서 왜 달라지냐? 힘들어. 자, 왜 달라지냐? 그러면은 여기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되냐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그림?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 어린 왕자? 오, 야, 이렇게 상상력이 궁금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도수분포 하면 이렇게 범위로 나누잖아. 우리가 범위로, 뭐, 몸무게가, 우리 도수분 생각납니까? 몸무게가 50kg 이상, 50kg 이상, 60kg 미만, 60kg 이상, 70kg 미만, 뭐, 이렇게 해서 쭉 잘랐잖아요, 범위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막대기 형태로 그려지죠. 됐나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위에 계급값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걸 우리가 다 대입해가지고 자료를 쭉 정리해보면 거의 모든 자료가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요런 종 모양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종 모양 형태로. 자,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계급값이 이제 범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범위가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쭉 퍼지겠죠? 그거를 이렇게 딱 찌부하는 거야. 찌부하면 어떻게 돼 있어? 그 막대가 점점 얇아지겠죠? 그럼 확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막대가 점점 그냥 선으로 되겠죠? 선으로 되겠죠? 그럼 이 선으로 된 거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막대형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이 무수히 많아져서 얘네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보여주려면 얘네들이 이렇게 선처럼 보여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이 종 모양으로 나올 때 우리가 평균은 선생님이 여기 정해줬고요. 얘기해줬고요. 얘는 우리가 표준 편차의 제곱인 분산이죠. 그래서 이 분산에 따라서 이 종 모양이 좀 달라지는데 표준 편차가 적다는 건 애들이 평균에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요. 알겠죠? 이렇게 평균에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표준 편차가 크면 애들이 골고루 퍼져 있다는 얘기, 이렇게 퍼져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쭉 퍼져지고요. 그 다음에 작을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요렇게 정규 분포를 따라서 그리자고 이제 배웠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얘가 이게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30%를 잡았더니 막 이만큼이야. 30%가 이게 왜냐면 이렇게 더 내려가니까요. 자, 30%가 막 이렇게 됩니다. 요 구간이 30%야. 근데 어떤 거는 얘가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평균 30%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너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 30%가 너무 안 보이고 표준 편차가 너무 크면 또 얘네들이 30% 너무 멀리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우리가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니네들 이런 놈들 있잖아. 다 요렇게 해 요렇게
자, 여기가 센터가 이제 0이야. 자, 요렇게 해서 해.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요 범위에 대한 30%에 대한 값도 구할 수 있고요. 또 요 구간에 대한 퍼센트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퍼센트 여기서 내가 얘기했잖아. 퍼센트는 뭐냐면 우리가 확률에다가 100을 곱한 게 퍼센트죠. 확률에다가 100을 곱한 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여기 퍼센트 30%라는 건 결국에 뭐야? 이 범위가 전체에서 확률로 얼마나 되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림이 다양해지는 거를 이렇게 하나의 모양으로 정리해서 그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값을 구하면 뭘 할 수 있어요? 퍼센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연속 확률 변수는 범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그 정규 분포가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잠깐만. 수업 중이죠. 아니, 이거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말씀 다 드리고. 이건 미안해요. 그렇게 제주가 갑자기 그거 다 말씀드렸어요. 아, 그리고 고마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봐. 자, 봐봐.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계산하면, 뒤에 가면 보여주겠지만, 거기 딱 표준 정규 분포에 딱 이쁘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 그 사이즈마다 다 확률 값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얼마 정도 비율이 된다 구하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 결론은 뭐냐? 표준 편차에 따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될 걸, 비율을 계산해야 될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정규 분포로 옮기면 편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숨차.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요런 그래프로 그려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런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잘 봐요. 야, 여기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x가 12 이하랑 18 이상이 같대. 그러면 우리는 여기 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일단 12라는 놈을 그어봅시다. 그러면 12 이하 여기는 여기랑 18 여기 이상은 여기가 둘이 같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잘 봐.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는 얘네 둘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확률이 1인데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은 확률이 0.5씩 나눠집니다. 알겠죠? 왼쪽 50%, 오른쪽 50%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를 좌표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중간에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12하고 18하고 더하면 얼마 나와요? 중간이 1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3 떨어지고 다 여기서 여기까지 3 떨어지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평균은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기 그랬죠?
자,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기 그러면 자, 저기 정규 분포 40이랑 10이 있는데 자, 봐봐요. 표준화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봐요. 자, 원래가 얘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40이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평균적으로 벌어지는 게 10이 되겠죠. 맞나요? 표준 편차가 그겁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평균이 10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 떨어져 있는 거에 평균을 낸 게 1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쪽으로나 이쪽으로나.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걸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여기가 10이라고 했지만 더 크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요렇게 바꾸는 거야. 요렇게. 내가 요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0으로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0으로 바꾸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폭이 넓어지면 좁혀지고 좁은 건 넓게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획일화시키냐? 우리가 갖고 있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다. 이거 뭐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걸 뭐라 그래? 편차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 편차가 뭐예요?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 별량마다 갖고 있는 편차인데 그 편차들의 평균이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균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격이. 여기 간격들이 모든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보면 간격이 다 일정하게 되겠죠? 모양이 같으니까. 이해됩니까? 나만 이해합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다시. 자, 얘가 10이죠? 얘가 평균 10이죠? 맞습니까? 평균 10이잖아요? 평균 10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가 11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엔 뭐, 여기서 만약에 6도 있고, 8도 있고, 10도 있고, 15도 있고, 18도 있고, 20도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거를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아, 1. 얼마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아, 여기가 0. 얼마, 1, 1. 얼마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1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편차가 1 넘어갈 때도 있고 1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10인데 여기 표준이 100이야. 100이라는 건 뭐야? 여기가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여기가 100일 수도 있고 여기가 120일 수도 있고 여기가 150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평균이 10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내가 얼마 100으로 나누면 얘도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겠어? 1.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평균적으로. 아니야? 맞잖아. 야, 얘가 여기 위에처럼 8, 10, 12, 14 이랬으면 표준 편차가 100이 안 나오잖아. 그럼 표준 편차 10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사이즈로 이렇게 똑같이 통일시키는 거야. 오차가 조금은 있겠지. 오차가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뭐 30%면 10분의 3만큼의 확률값. 그러니까 30%니까 10분의 3이 만약에 여기서 요 정도다. 그러면 일로 갔더니
아, 여기서 요 정도가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요렇게 요게 30%다. 요게 30%다. 그러면 얘가 요렇게 왔을 때는, 여기 이렇게 왔을 땐 똑같이 30%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잖아. 내가 좀 더 오버해서 그려줄까?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잖아. 근데 표준 정규분포로 가면 똑같아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기, 여기 너무 얇아서 안 보이거나 너무 넓어서 못 보는 것들은 표준 정규분포로 딱 다운사이징해서 보면은 보기가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해 가나요? 자기 아직도 이해 안 간다? 졸립니까? 참으세요. 저도 졸려요.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을 보면요. 자, 확률 변수가 25 이상 4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평균이 40이니까 이렇게 바꾸라고요. 표준화 바꾸는 방법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별량에서 평균 나는 걸 시그마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저기서 25가 있으면 25에서 빼기. 평균은 저기 여기 나와 있죠? 얘가 평균이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시그마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평균이 40이고요. 시그마는 10, 표준 편차는 10이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40은 어떻게 나와요? 40은 10분의 40 마이너스 40이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0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P가 25 이상 X가 40 이하 이렇게 됐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1.5로 되고 여기는 이제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여기는 정규분포 Z 값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대문자로 써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Z가 0 이상 Z고 여기가 다 양수로 써져 있죠? 얘네들이 양수로 써져 있는 건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양수로 써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같습니다. 알겠죠? 왼쪽과 오른쪽은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5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1.5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얘가 같아요. 이거 좀 여기 요 색칠한 요 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가르쳐줄 필요 없이 여기 가르쳐준 다음에 갖다가 놓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얘 어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 Z가 0 이상 1.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0.4332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확률은 여태껏 다 분수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소수로 이렇게 나왔죠?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사값이라 그래요. 알겠죠? 어디서 나온 근사값일까요? 그 아까 우리 앞에 정규분포 그 봤죠? 막 2에다가 막 위에 분수꼴 막 지저분하게 해준 거 봤죠? 거기서 대입해서 나온 거니까 우리는 그거 알 필요 없이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P가 X는 60 이상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얘가 60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그
표준정규분포에서 60 마이너스 40을 10으로 나누면 얘는 얼마예요?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P가 Z는 2 이상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2 이상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2 이렇게 하고 이상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0.5죠? 그럼 0.5에서 얘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0.4772가 되겠죠? 그러면 5에서 0.4772를 빼면 여기 부분에 네, 확률 값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자, 18.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여기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보세요. 자, 여기는 표준 정규 분포 n은 50, 평균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 여기 5의 제곱을 따를 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얘를 구하라 그랬죠. 얘를. 자, 그러면 x가 k 이상이라는 건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0.0013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 0.5에서 얘를 빼면 여기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0.4987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을 때 여기가 K가 여기가 K가 아닌데 미안해. 여기가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3이죠. 표준 정규 분포. 근데 얘는 바꾸기 전이니까 K는 바꾸기 전이니까 K 마이너스 50을 표준 편차 5로 나눈 게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19.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000명의 키가 평균이 164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얘가 164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니까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봅시다. 키가 170 이상인 사람.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인데, 전체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얘네들은 제가 얘기했죠. 퍼센트는 확률에다가 100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얘 170 이상인 사람들을 확률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 표는 뭐야? 표준 정규 분포죠? 그러니까 내가 정규 분포 따르는 애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Z값이 얼마 나와요? 164를 170으로 아니지? 바꿨지? 자리가 바뀌었다? 자, 170을 평균으로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2가 나오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아, 얘가 Z가 1.2 이상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얘가 1.2 이상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0.5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0.5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됐나요? 이번에 160 이상 170 이하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20번 봅시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자, 요게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고요. 진도는 한 95% 나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5%는 뭐하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해주고요. 통계적 추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앞에서부터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시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미리 얘기하는데 확률의 연습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지금 문제 풀 거거든요. 연습 문제 있는 걸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자, 20번 보시면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 입사시험에서 2000명이 응시하였다. 응시자 점수의 평균은 450이고 표준 편차는 75.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얘는 450, 그 다음에 7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평균이 있겠죠? 평균이 얼마예요? 450이죠? 맞나요? 자, 그럼 저기서 보면은 몇 명 중에요? 2000명 중에서 320이죠? 320명 뽑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든 내가 어딘진 모르겠는데 꼭 평균보다 낮다고 해서 평균보다 낮으면은 합격률이 안 나오나? 그럼 뭐 편차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느낌상으로는 여기 하면 여기 이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상이 합격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합격한 사람은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분의 32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우리가 계산해보면 평균이 나오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죠?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요건 얼마 나오나요? 요건 해보면, 5 곱하면 1.6 나오나요? 0.16. 0.16 나오네요. 됐습니까? 0.16. 표준 정규 분포로 가야 되죠. 여기 힌트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갑시다. 가면 얘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K가 얼마 되는지 보면 여기가 이제 0.16이니까 여긴 0.34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저기 K에다가 평균을 빼고요. 그러면 얘가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얘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뀐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34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Z값이 얼마예요? 0 이상 1 이하일 때 0.34죠?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얘가 1이죠?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34잖아.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75고 525네요. K는 525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525.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이 진도상으로는 마지막 진도인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진도상으로는 마지막인데 오늘 제가 스케줄을 얘기해 드리면요, 지금 이제 50분 지났죠.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한 1시간 정도는요
여기까지 푸시고요. 연습 문제 전까지 다 푸시고 채점하시고 다 한 학생은 맨 앞으로 가서 수녀과 조합 연습 문제 스텝 1만 풀 겁니다. 스텝 2는 안 풀어요. 그리고 참고로 원순열도 안 풉니다. 그래서 쭉 해서 오늘은 5시까지 5시까지 어디 나가더라? 2항 정리까지 나갈 겁니다. 2항 정리까지. 그래서 2항 정리까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2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확률 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이제 통계 좀 나가고요. 통계 전체 나가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요. 한 20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보고 네, 풀이해주고 마무리하고 쫑파티 하겠습니다. 확률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듣느라고. 네, 풀어주세요. 답지 잃어버렸다고요? 답지를 잃어버렸다.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여성적 풀려져 있다고요? 아이고 풀었으면 땡큐죠. 갔다. 잘했어. 그럼요. 학원에 하루 종일 있으셔도 됩니다. 야, 내가 만약에 다른 반 수업인데 선생님 반은 다른 반 선생님 모르겠는데 선생님 반은 내가 만약에 화토야. 너 월요일날 와도 돼. 수요일날 와도 되고 오시면 와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런 주의야. 자기 수업이 아닌데 와가지고 공부하면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죠. 오면 제가 공짜 쿠폰 드릴까요? 공짜 쿠폰 다 드리세요. 먹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밥도 사드리고 다 할게요. 학원 오세요. 선생님이 감사하죠. 야, 수학을 다 하기 싫어하는데 니네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여기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애들하고도 좀 얘기하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 해. 수학 너무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선생님이랑은 노는 게 재밌어요. 이런데 그런 애들이 생각해봐. 니네들이 봤을 때 수학도 싫은데 선생님도 싫어. 공부하고 싶냐? 절대 안 해. 근데 수학은 싫은데 선생님 재밌어. 근데 선생님이랑 있다 보면 뭐라도 좀 주워 들어. 문제라도 좀 몇 개 풀어. 이런 거지. 놀면서라도 좀 봐. 그러면 이제 2학년, 3학년 됐을 때 수학이라는 공부에 거부감이 좀 덜해.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막 간 애들도 보면 선생님 그 푸사에 있는 내용을 잘 봐봐. 선생님이 찍어준 거 잘 나왔어요. 선생님 이런 내용보다 그런 내용이 많잖아.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해라,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서 좋은 성적 나왔어요.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너희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너희들이 그거를 오래 갖고 있는다니까. 선생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선생님도 내가 얘기했잖아. 중학교 때 우봉남 선생님, 혹시 친척 중에서 우봉남 선생님 계시면 찾아주세요. 엄청 미인인 선생님인데 지금 선생님이랑 한 15살 차이 나는구나. 그러면 환갑이 넘으셨네요. 엄청 미인이셨는데 환갑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정말 항상 정말 미인이신데 내가 그렇게 깨지자고 더러운데도 항상 밝게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자 수학 선생님도 되게 잘해 주시고, 선생님 이제 그 학원이 중학교 2학년까지만 가르치는데 애들 다 데리고 계곡 가가지고 우리 고기 구워줬거든. 아직도 생각해도 바보 새끼야. 총 들고 갔어 나는. 선생님도 고기 구워주다 그러는데 총을 내가 산지 얼마 안 됐나봐. 총 사가지고 가서 막 계곡 가가지고 총 쏘고 앉아있는 그런 사진들이 몇 개 있더라고. 근데 그만큼 그렇게 공부라는 거를 즐겁게 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해야 될 때 한 거지. 만약에 진짜 수학, 싫어 죽겠는데, 맨날 선생님이 이 새끼 바보 새끼 맨날 머리 때리고 막 숙제 안 했다고 누가 공법이나. 그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선생님은 마음에 좀 있어. 그 대신 이제 훈계해야 될 때는 혼날 때 혼나야지. 혼날 때 혼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면 본인에게 때가 올 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얘기하는데 올해는 운이 좀 좋아. 원래 내가 이 학원 생활 하면서 이런 반 애들이 이렇게 다 맞기는 쉽지 않은데 애들이 다 이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버릇없는 애들, 꼬지나? 버릇없는 애도 없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얘들이 그만두고, 뭐, 혹여나 뭐 성적이 안 나오고 이건 내 잘못이지, 얘들 잘못이 아닙니다. 있는 동안에 서로 행복하게 지내자고요. 자, 여기 이제 문제들 보시면요. 자, 이제 여기, 계획은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복습할 겁니다. 연습 문제.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잘 몰랐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좀, 헷갈렸던 것들을 선생님이 쭉 설명하면서 듣고 마무리합시다. 한 지금 15분 남았으니까 후다다다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순혈과 조합 파트인데 우리가 순혈과 조합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고1과 고2는 중복이야. 고1은 중복되지 않고요. 고2는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허락하죠. 그래서 얘는 순서가 존재하면 우리가 P라는 걸 쓰고요. 순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조합을 쓰고요. 우리 여기서도 순서가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N-R이고요.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조합은 우리가 H를 쓰죠. 이렇게. 됐나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호를 내가 적재적소에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 얘겠죠. 왜냐? 얘는 고1 때 나오니까 안 나오고요. 얘는 별 특별한 게 없으니까 얘 열나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r-1 r 요렇게 h는 바로 계산이 안 되고 컴비네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뭐 원리는 한 번은 설명해 줬지만 원리를 모르더라도 계산은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4번에 보시면요. 4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4명이 영화관에 갔더니 관람이 가능한 서로 다른 영화 3편이 있다. 그럼 각자 한 편만 선택하기로 했다면 4명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내가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되겠죠. 3편이니까. 그 다음 얘도 3편. 중복되면 안 됩니까, 영화가? 중복돼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H. 얘가 4, 3이냐? H, 3, 4냐? 이거 애들이 많이, H가 아니라 파이죠? 애들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죠. 이거 되게 헷갈렸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서 영화 3편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죠? 맞아요? 그 3편이 여기 왼쪽이에요, 항상.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은 횟수예요, 횟수.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3편 중에 한 편을 뽑는데 4번 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미치고요. 얘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5번.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 중 짝수라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몇 자리수? 4자리수인데 짝수면 여기가 0, 2, 4죠. 중복을 허락했으면 여기에 뭘 선택하든지 얘네들은 관계가 없다. 근데 좀 잔대가리를 굴리면 우리가
중학교하고 고1 때는 최고 자리가 0이 들어가면 안 돼서 0 거기 자리에 안 넣고 1, 2, 3, 4 하고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3개니까요. 그냥 저기 뭐야 숫자가 몇 개예요? 5개인데 그거 3번 뽑으면 되겠죠? 5개 중에 하나? 맞아요? 근데 맨 앞자리가 0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곱하기 3 해야 된다. 요거 곱하기 3 해야죠. 근데 여기 0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빼주면 되니까 여기 2개 어떻게 하면 돼요? 5개 중에서 숫자 선택하는 거 2번 하고요. 여기 0, 2, 4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너무 빠른가요, 하율아? 자, 이해 가나요? 미니 이해 갑니까? 다행이네요. 자, 그럼 6번에 보시면요. 자, 5개의 숫자가 중복을 하여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3000보다 작대. 그러면 3000보다 작으면 여기가 2가 이렇게 있겠죠? 4자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럼 숫자가 5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도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 하시면 되네요. 됐습니까? 중복을 허락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자, 집합입니다. x에서 x로의 1대1이니까 1대1이는 건 뭡니까? 공역의 원소의 개수도 n개라는 얘기죠. 그럼 1대1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는 거니까 얘는 몇 개가 나와요? n팩이 나오겠죠? 맞나요? n팩이 나오죠. 그럼 n팩이 120이니까 n이 얼마예요? n이 5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5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 5니까요 얘가 여기 5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니까 5가지죠? 근데 얘네들도 다 똑같이 5가지죠? 그러니까 5수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요. 8번은, 이거, 죄송한데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이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완전 친절하죠? 근데도 숙제를 안 해온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얘 너무 웃긴 거 아니? 수업할 때는 얘가 안 꺼진다? 근데 가만 냅두면 꺼져. 조금 있으면 봐봐. 수업할 때는 안 꺼져. 조금 있으면 꺼져. 썩을놈 새끼가. 자, 봐봐. 자,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C, 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였죠? 그럼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우리가 순열로 해가지고요. 6개의 6팩인데요. A가 2개고 B가 2개니까 이게 2팩, 2팩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죠. 근데 여기서 CD가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CD가 이웃하는 걸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5팩. 그 다음에 얘가 A가 2팩, B도 2팩. 그 다음에 CD가 자리 바꿀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만 있다. A에서 B점으로 최단거리 있는 경우의 수. 자, 최단거리 여기. 원래는 이게 최단거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마 해설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해설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 거쳐갈 때를 빼라고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은 나도 고집이 있는지라 내가 안 하던 방법은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를 지나거나 여기를 지나면 무조건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이거 2가지를 지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때하고 여기 지날 때 나눠서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지날 때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몇 가지 나옵니까? 자, 가로가 하나고 세로가 2개죠? 그럼 전체가 3번이 가는데 가로가 한 번은 필요 없고 세로가 2번이니까 2팩 하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3가지고요. 그럼 얘도 이쪽으로 가는 것도 뭐예요, 이거? 얘도 3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와요. 또 이렇게 하는 거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와. 그럼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와. 전체가 18가지가 나오겠죠? 진짜 너희들이 또 집에 가서 숙제할 때 힘들까봐 내가 이렇게 다 해줍니다. 자. 15분 후면 집에 간다. 힘이 막 솟습니다. 수업은 좀 해주고 나도 좀 정리하고 인사드리고 가지. 난 딱 진짜 정확히 5시 5분에 갈 거야. 니네들 가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10시에 봐야죠. 야, 눈 뜨면 자꾸 학원이더라고. 눈 뜨면 학원이고. 눈 뜨면 학원이고. 근데 지금 집에 있는 기억이 안 나. 집에 기억이 없어, 집에. 우리 집에 지금 기억이 없어. 학원에밖에 없어, 지금. 내 기억은 다 집에 없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H는 다 C로 바꾸라고 했죠?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하나 빼면 3이고 0. 얘는 더하기, 여기는 4, 1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 해줄까요? 5, 2. 그 다음에 이거 6, 3. 얘는 얼마야? 7, 4.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파스칼 삼각형으로? 파스칼 생각이 안 납니까? 이런 거 생각이 안 나나요? 저만 생각나나요? 저만 생각나나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찾아봐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C로 하고 N 플러스 2, 여기가 N인데 얘랑 2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2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 2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6번은 이제 혼자 하기 힘든 거죠. 자, 봐봐요. 사과주스, 포도주스, 감기주스 8병을 선택하려고 한다. 내가 얘네 적어도 한 병씩 선택한대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사과주스를 X, 포도주스를 Y, 감기주스를 Z. 먹고 싶네요. 좀 이따 사가야죠, 이마트에서. 이마트에 사가야겠다. 보상이 있어야 돼, 나도 보상이 있어야 돼. 이마트 오늘 휴점일인가? 이러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적어도 한 병씩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런 거 할 때 이거 의미 아닌 정수의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 생각 안 나시죠? 네, 의미 아닌 정수의 해를 기준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 병씩 선택했다고 하는 건 한 병씩 줘. 한 병씩 다 뽑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병씩 주고 나면 어떻게 돼? 내가 얘네들 중에서 5개 뽑으면 되죠? 이때는 하나도 안 뽑아도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H 쓰고 3. 그 다음 몇 번 뽑는 거야? 5번 뽑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75인데 5라고 쓰지 말고 2라고 쓰라고 했죠. 이렇게. 요런 거 이제 센스가 되겠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됐나요? 네, 자, 27번.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요렇게 3개가 4승이니까, 이게 가로가 4개가 있으면, X, Y, Z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4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X, Y, Z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4번 뽑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요? 얘가 6,
4니까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A, B, C, D니까 곱하기 4를 해야 네, 내가 항의 개수가 나오겠죠? 난 이해하십니까? 깡 집중하세요. 자, 그 다음에 XYZ가 6보다 작은 양의 정수해죠? 양의 정수해 하면 X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정수가? 에? X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양의 정수해니까 1이죠. 그럼 얘도 1, 1, 1이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최소가 3 이상 최대가 6 미만이네요. 근데 얘가 정수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 4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야? 5가 되겠죠. 그럼 이거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양의 정수하면 바꾸라고 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주고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라고요. 그래서 H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 하나씩 다 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나눠줄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하나씩 다 나눠주고 나면 하나가 남죠? 그럼 얘한테 줄 수도 있고 얘한테 줄 수 있고 얘한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자, 얘는 하나씩 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좀 경우수가 많죠? 그러니까 H, 3, 2를 하면 되겠죠? 내가 X, Y, Z 3개인데 2번 선택하는 거.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4, C,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다 하시면 나오겠죠. 자, 이항 정리. 왜요? 너무 빠르신가요? 천천히 할까요? 하지 말까요? 집에 갈까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죠. 가방 쌉시다. 이항 정리까지. 아니, 이항 정리까지. 모든 단원이 아니고